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와 치료법. 가끔 가다가 이제 물어보면 다크서클 왜 생겨요? 다크서클 치료가 돼요? 다크서클 치료가 되게 어렵다는데요. 다크서클 어떻게 생기지? 다크서클, 나는 인터넷에서 전후 사진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결과를 잘 내는 선생님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요? 등등 물어보는 글들도 많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크서클 결과가 생각보다 치료하는 게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왜? 다크서클이 만들어졌던 처음에 어떤 이유가 그런 악화 요인이 치료하는 도중에 계속 다시 노출된다면, 그런 악화 요인에, 그러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암 걸렸을 때 암 치료해가지고 암 재발 안 할까요? 저 완치됐나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암을 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5년 생존율이라 그래서 5년 후에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완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과연 이제 완치라는 단어를 먼저 쓰느냐,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고 좋아지는데, 문제는 악화 요인에 다시 많이 노출되게 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하지만 치료를 해서 피부가 많이 바뀌게 되면 악화 요인에 어느 정도껏 노출돼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거리였고 눈이 퀭해 보이고 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방송을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삶에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의학적 조언을 할 정도의 어떤 지식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들어주세요. 먼저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지 모르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 다크서클을 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그린 모식도인데,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건 뭐예요? 피부가 얇아져서예요. 피부가 얇아져서. 표피하고 이제 진피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밑에 있는 표피에는 혈관이 없으니까 진피가 보이겠죠? 진피에 있는 정맥혈관들이 잘 많이 보이면서 검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어릴 때 아토피 피부나 이렇게 알러지, 흔히 말하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눈밑을 자주 이렇게 비비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색소 침착이 잘 생겨요. 그래서 멜라닌 양이 증가하면서 과색소 침착이 돼서 색소 침착에 의한 다크서클이 두 번째고요. 피부가 얇아짐, 이제 알러지 같은 거에 의해서 문지르다가 색소 침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세 번째는 뭐예요? 진피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이제 다크서클이 생겨요. 어두워 보여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료법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 셋 중에 어느 걸까? 피부가 얇아져서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건지, 어릴 때 알러지 때문에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긴 건지,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어두워 보이는 건지, 또는 뭐예요? 혈관이 확장돼서 굵은 혈관들이 보이는 건지. 이 중에 내가 어떤 건가? 우선 이런 것 중에 이유를 정확히 알면 제일 좋지만요. 대부분의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이 어떤 한 가지로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가 다 같이 섞여져 있어요.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결정할 때 이 중에 하나로만 치료를 결정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치료가 안 돼요. 드라마틱한 결과가 안 나와요. 과연 눈밑이 두꺼워지고 색소가 없어지고 혈관이 줄어드는 효과를 한 가지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과연 가능한가? 이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 간에 한 개만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다크서클은 없어요. 대부분 여러 개 같이 혼합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를 할 때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브로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크서클을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을 못 잔다거나 잘 때 푹 자지 못하고 피로물질이 쌓인 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혈관들은 활성산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로물질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확장돼요. 그래야지 혈액을 통해서 그런 물질들의 청소가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잠을 안 자거나 피곤하거나 며칠 야근을 하면 눈밑이 퀭하고 검게 되죠. 왜 그래요? 혈관이 확장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푹 자고 하면 혈관이 다시 작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크서클을 치료할 때 맨 처음에 이 중에 어떤 건지를 한번 고려해 보면 그 어떤 이 원인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굳이 억지로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다크서클이 생겼는지 좀 생각해보고 그 당시의 이벤트를 생각해보면 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악화 요인을 배제시키면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요 다크서클의 세 가지 원인 좀 봐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치료법, 피부가 얇아짐, 진피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피 피부를 두껍게 해주고요. 표피도 실제로 두꺼워져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위에 피부 장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혈관이 덜 비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레이저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제거가 쉽죠. 그래서 이거 너무 되게 이 색소 침착이 원인인데 색소 침착을 직접적으로 제거, 이거 너무 웃기긴 한데요. 그런 색소를 제거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관이 확장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혈관 제거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위에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진피 리모델링 같은 거는 레이저를 했을 때 변화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천천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의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기다리는 동안 아까 전에 악화되는 요인들 설명했죠. 뭐 알러지나 이런 것 때문에 비빈다거나 뭐 피로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거나 어떤 야근 같은 거에서 너무 늘 피로 물질이 쌓인다거나 이러면 다시 재발할 수 있거나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크서클을 치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치료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고,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치료하는 도중에 이 콜라겐 리모델링에 대해서 피부가 어느 정도 두꺼워질 때까지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이 상당히 두꺼워지고 하안검이, 두툼한 하안검이나 울룩불룩한 하안검이 딱 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다크서클 치료하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동시에 치료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하면 시술 시간도 되게 짧고 치료 결과도 안 나오고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져요. 아, 내 다크서클은 치료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요거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내가 다크서클 치료를 할 때 특정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의식하고 있으면 치료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송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어떤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치료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리고 치료를 할 때 어떤 악화 요인에 노출 안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등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방송 보면 뭐 제가 뭐 말을 좀 사투리 쓰고 어눌하게 해도 그렇게 큰 도움 안 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예. 이런 지식들을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는 거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풀어서 쓰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일반 의사들 중에서 이런 미용이나 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이 정도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의사도 천지고 천재예요. 글자 하나 안 읽고 레이저 쏘는 사람도 천지고, 레이저 기계상이 와서 맞춰주는 거 그대로 그냥 1번, 2번, 3번 쏘는 사람도 천지고, 자기가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도 천지고, 와, 이거 이렇게 해서 레이저 쏴도 되나? 환자 입장에서 내 마루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할, 실제로 알려지면 뭐 하여튼 걱정될 사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시청 감사드리고, 제 방송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